네,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배우는 행복한 국어 시간이고요. 오늘은 이제 4차시 수업으로 넘어갑니다. 4차시부터는 우리가 협상 단원 끝냈으니까 토론 단원을 배울 거고요. 아마 선생님의 예상으로는 원격 수업 오늘 끝나면 다음 주 등교 기간 동안 토론을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의 시간이 더 남았죠. 그 시간 동안 토론을 끝내고 다시 원격으로 돌아가면 화법과 작문의 본질과 태도 단원을 모두 다 나가는 걸로 해서 큰 1단원과 2단원은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작문은 작문 선생님이랑 한번 얘기를 해서 시험 범위에 대해 알면 되고요. 우리는 당연한 얘기지만 2차 고사 시험 범위에 대해서 별다른 질문을 할 게 없죠. 그 협상단원부터 쭉 진도 나가는 데까지이고요. 그때 얘기했듯이 조금 문항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낼 거고 정말 쉽게 낼 테니까 여러분들 개념 잘 기억해 두세요. 특히나 오늘 할 부분은 1쪽하고 2쪽이 다예요. 그런데 개념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론적인 부분, 지식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머리에 넣고 가야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랑 얼굴 보고 수업할 때 그 토론의 본문을 올바로 분석하고 그 배웠던 지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토론의 아주 기초적인 이론적인 지식부터 한번 파악을 해볼 건데요. 우선 학습 목표 다음 시간에 보면 읽긴 할 텐데 한번 읽고 어떤 거 배울지만 한번 볼게요. 토론의 유형에 대해 배울 겁니다. 토론의 유형이 굉장히 많아요. 이론적인 측면으로 보면.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배울 만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 한 2가지 정도만 배울 겁니다. 다음에. 그 중에 자 토론의 유형 중에 하나인 반대신문식 토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걸 들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물론 선생님과 한 반도 있었지만 아닌 반도 있었고 반대신문식 토론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그때 뭔가 그 본문이 내용이 그렇게 좋다고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까먹었을 거고 그리고 반대신문식 토론이 뭐지?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번에 심화해서 배울 겁니다. 반대신문식 토론은 반대신문이라는 단계가 들어간 토론이에요. 그래서 그 반대신문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과 그리고 고전적인 원래 그냥 토론보다 훨씬 반대신문식 토론이 더 역동적이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거 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이제 논리적 타당성에 대해 반대신문하며 토론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가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토론을 수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2차 고사가 끝난 후에 우리 교내 디베이트 대회도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그때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바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강의식 수업이 된다는 점에 좀 미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보겠습니다. 오늘은 들어가기 전에 부분만 하고 끝낼 겁니다. 자, 토론이라는 화법은 뭘까? 토의와 협상과 비교해보자. 자, 협상은 지난 시간에 배웠고 토의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 한번 일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토론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입니다. 특정한 논제. 논제가 뭐지? 라고 질문하는 친구 밑에 토론에서의 주요 용어 알기로 넘어오면 있습니다. 논제란 문제 해결에 관한 어떤 제안이나 주장이 바로 논제다. 자, 특정한 논제에 대해서 이거는 쓸 수 있겠죠, 여러분? 선생님 안 씁니다.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나뉘어서 각자 근거를 들어야 돼요. 그냥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아니겠죠. 논리적인 근거, 타당한 근거를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들어서 내 주장이 적어볼까요? 정당함을 내세우고 내 주장이 정당합니다. 왜? 나는 이런 근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라는 겁니다. 동시에 상대 측의 주장이 그러면 뭘 쓰면 될까요? 부당함 쓰면 되겠죠. 부당함을 밝히는 화법의 한 유형입니다. 자, 토론은 이렇듯 되게 특이하게 판정의 단계를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찬성 측이 좀 더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서 상대 측을 잘 설득했구나. 찬성 측에 투표를 해야지
B라는 판정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 볼게요. 논제에 대해 찬반으로 나누어 논리로 승부, 판정을 가리는 거 합니다. 그 넘어서 결국의 목적은 뭐냐?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해결 방안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며, 두 번째 볼게요. 결국 우리가 쟁점이라는 것도 밑에 뜻이 있거든요. 주요 용어에. 대립하는 쟁점에 대해서 토론 과정에서 상대의 주장, 근거 이해하게 됨으로써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난 여기에 분명히 찬성이라고 내 의견을 주장했지만 반대 측의 의견도 생각해 볼 만하구나 라고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의 기반을 확보하는 것, 그것 또한 토론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궁극적인 목적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토의와 협상과 함께 토론을 비교해 볼 건데요. 이 표는 작년에 우리가 협상을 할 때 그 구공무원과 상무가 아니죠. 상우가 전시회 공간을 빌리는 협상을 할 때 선생님이 넣었던 표 그대로 다시 가져왔어요. 자, 한번 볼게요. 토의는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 좋은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는 게 토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부터 메꿔볼게요. 상호 협조적입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정보를 교환하고 이 문제 해결 방안을 얻기 위해서 협조를 해야 한다는 뜻이겠고, 토론은 일단 승부를 가리는 차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찬반으로 나누어서 대립하는 쟁점에 대해서 경쟁하여 내 의견이 정당함을 내세워야겠죠. 그 다음 협상은 말했듯이 우리는 이해관계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상호 의존적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목적 봅니다. 토의는 정보 교환과 합의이고요. 토론은 주장과 설득입니다. 그 다음 협상은요,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의견을 조정해서 합의점에 이르는 거라고 했습니다. 갈등 조정과 합의 쓰면 되고요. 자, 각각의 평가, 준거, 기준을 봅니다. 자,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겠죠. 합리적이고 타당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토의의 아주 큰 평가, 준거라는 의미입니다. 다음 토론은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보여요. 그래서 상대 측의 생각, 행동, 태도 등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찬성 측 얘기 들어보니까 찬성해도 되겠다. 태도 변화를 이끄는 게 중요하겠죠. 협상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서로 이해관계 득실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즉 봅니다. 즉 써볼게요. 여러분들 잘 쓰세요. 얘기 듣고. 토의나 협상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진행되고, 토론은 이미 결론이 나 있어요. 왜? 나는 여기에 대해서 찬성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도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찬성 측과 반대 측 중 어느 것이 옳은지 밝히는 것이 토론입니다. 그렇게 위해서 진행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 우리가 협상에서도 공동체에서 합의가 필요한 의제, 협상 참여자의 태도인 입장이라는 두 가지 용어를 배웠어요. 근데 토론에서의 주요 용어는 좀 깁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다음 시간에 물어봅니다. 우리 이거 본문에 적용해야 돼요. 이 부분들 잘 외워두고 오세요. 자, 쟁점은 항상 얘기합니다. 부딪히는 부분이에요. 논제와 관련해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적어봅니다. 대립하게 되는 지점입니다. 그게 바로 쟁점이에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반드시 쟁점을 반대신문식 토론에서 특히나 이렇게 언급을 해야 돼요. 그렇게 반드시 언급해야 하는 쟁점이 바로 필수 쟁점입니다. 자, 필수 쟁점과 관련해서는 뒤에 더 자세하게 나오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논제의 유형. 자, 논제를 그 다음 할 건데 문제 해결에 관한 어떤 제안이나 주장인데요. 자, 논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논제 유형에는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참 거짓을 다루는 명제예요.
그래서 얘를 보면 독도는 우리 땅이다. 우리 땅인지 아닌지 참 거짓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논제이고요. 특히나 모든 거 그렇지만 사실 논제에서 굉장히 구체적인 통계, 자료, 수치, 근거들을 들어야 합니다. 다음, 옳고 그름, 도덕적인지 부도덕적인지 이런 것들, 가치 판단을 다루는 명제가 가치 논제인데요. 예를 봅니다. 성형수술은 의료시설의 낭비일까? 낭비이다. 낭비일까라고 논제를 말하면 안 됩니다. 이따 나올 건데요. 낭비이다 라고 가치 판단을 다루는 명제가 바로 가치 논제예요. 자, 다음으로 우리 반대신문식 토론, 우리가 배울 반대신문식 토론에서는 거의 이 논제, 정책 논제를 다룹니다. 문제 그리고 해결 방안을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논제입니다. 정책 논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학생회에 부정행위를 한 학생을 징계하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라는 정책 논제예요. 자, 그 다음 밑으로 넘어갈게요. 논제의 진술과 표현 유의해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장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해요. 토론의 논제라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밑에 보세요. 그 설명이 있습니다. 뭐뭐 한가, 뭐뭐 할까, 뭐뭐 인가와 같은 개방형 질문이 아니라 뭐뭐 이다 또는 뭐뭐 해야 한다의 무슨 형식으로 표현되어야 하냐면 진술문 형식이에요. 질문이 아니에요. 진술문 형식인데, 자, 여기 참고사항 보이죠? 의제라는 게 구체적인 토의사항인데요. 이 의제가 보통 이렇게 개방형 질문으로 이끌어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토의예요. 자, 논제는 뭐뭐이다는 무슨 논제예요? 여러분들 무슨 논제예요? 여기 뭐 써야 돼요? 사실 쓰세요. 사실 또는 뭐뭐 해야 한다. 정책 논제죠. 정책과 같은 진술문 형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 특히나 정책 토론의 경우 잘 보세요. 현재 상태를 바꾸는 쪽으로 정의를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야. 우린 지금 이걸 하고 있어.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해야 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죠. 현재 상태를 바꾸고 변화하는 쪽으로 정의되어야 합니다. 자, 이때 행위의 주체, 행위를 하는 주체가 있을 거예요. 주체와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should 설명돼 있죠. 당위적 행위가 명시되어야 한다. 자,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으니 예를 보도록 합시다. 자, 현재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은 여자 선생님이 조금 많긴 하지만 그래도 뭐 남자 선생님도 계시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초등학교 같은 경우를 가보면 여자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근데 혹시 교사를 뽑을 때 성별을 이렇게 비율을 정해놓고 뽑나요?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남교사를 좀 학교에 할당해야 한다라는 게 남교사 할당제인데요. 이게 없죠, 지금. 현재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에 논제를 정의하려면 현재 상태를 바꾸는 쪽인 어떻게 써야 될까요? 남교사 할당제가 지금 없어요. 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 진술문 써야 돼요. 도입할까? 도입하는 것이 좋을까? 개방형 질문 아닙니다. 도입해야 한다. 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았죠? 자, 그런데 이 정책 토론과 관련해서 요거 한번 볼게요. 입증 책임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들어봤는지 안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자, 새 개념 나왔네요. 입증 책임의 원리가 뭐냐면 원래 여러분들 알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직 정치화법 아직 안 배웠는데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는 봤을 것 같은데 자, 처음에
어떤 피의자 신분인 사람을 조사할 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증거 같은 게 없으면 처음에는 무죄로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증거를 발견함으로써 점점 더 이제 어떤 죄를 판결에 나가는 건데요. 이 무죄 추정의 원칙과 비슷합니다. 지금 이 국어 쪽으로 와서 입증 책임의 원리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찬성 측은요. 지금 현재 상태를 바꾸는 쪽으로 논제를 정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를 주장하는 논제에 대해서 입증할 책임이 있어요. 얘가 변화를 유도하는 거니까 지금 유지 상태면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면이 더 타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가 되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입증 책임의 원리를 집니다. 자, 이때 한번 볼게요. 이때 입증 책임을 지기 위해서 잘 보세요. 첫 번째 입론 단계에서 제도나 정책의 변화를 주장하며 반드시 이때 필수 쟁점을 다룹니다. 자, 필수 쟁점이 첫 번째 입론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쟁점이라고 했습니다. 그 필수 쟁점이 입론 단계고요. 자, 입론 단계 모를까 봐 밑에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론 단계 가장 첫 번째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는 단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반론은 거의 마지막에 자신에게 유리한 쟁점 설득해서 마지막으로 설득하는 단계예요. 그런데 중간에 뭐가 있냐? 특히나 반대신문식 토론에서 반대신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대신문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고 직접 질의하는 단계입니다. 시리가 지금 응답을 했는데 시리를 잠시 끄고 이거 질의 응답할 때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입론 반대신문 반론의 단계, 반대신문식 토론의 단계입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배울 거고요. 자, 그러면 입론 단계에서 필수 쟁점을 다루어야 하는데 요거 정리해 봅시다. 네모칸. 자, 이 찬성 측에서 처음에 필수 쟁점을 모두 다 다뤄도 되지만 모두 다 다루기에는 조금 많아요. 왜냐하면 필수 쟁점에 여기 종류가 4가지가 있는 겁니다. 기역부터 리을까지예요.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제시 순서를 결정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이 부분. 필수 쟁점에 뭐가 있냐. 첫 번째 문제 정의 쟁점이 있고요. 문제 제기 쟁점이 있고요. 그 다음 해결 방안 쟁점이 있고요. 이익 비용 쟁점이 있는데 이 쟁점 중에서 내가 꼭 말을 해야 하는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말을 하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정의 쟁점이란 무엇이냐? 논제에 어떤 용어가 있을 수 있잖아. 예를 들어 요거 한번 볼까요? 남교사 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남교사 할당제라는 용어를 만약에 모른다, 아니면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 일 경우에 용어나 개념을 정의하는 게 문제 정의 쟁점이에요. 또는 이 남교사 할당제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오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역사적, 이념적, 철학적 배경을 다루는 것이 문제 정의 쟁점이에요. 여러분들, 첫 번째 입론 단계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저는 남교사 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합니다. 우선 남교사 할당제란 이런 것이고 역사적으로 이러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이 부분이 뭐라고? 문제 정의 쟁점이라는 겁니다. 이해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문제 제기 쟁점은 뭐냐면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남교사 할당제를 도입해야 해요 라고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문제의 중요성, 심각성, 즉시성, 지속성 차원에서 주장을 하라는 건데 더 자세한 설명 밑에 있네요. 한번 볼게요. 자, 현재 문제가 명백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를 이끌어내야 돼요 라고 말하는 뭐 쓰면 될까요? 이때 여기는 중요성이죠. 문제의 중요성 차원에서 이렇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자, 뭐를 형성할 수 있어요? 지금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공감대를 형성하라는 겁니다. 다음 갈게요. 그 다음,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라고만 말을 하면 좀 신뢰성이 떨어져요. 자, 통계 자료 같은 구체적인 근거, 수치가 있는 근거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라고 주장을 하는 게 심각성 차원의 문제 제기 쟁점입니다. 다음, 그래서 이 문제 빨리 지금 이렇게 변화시키지 않으면
굉장히 이 문제가 악화될 거예요 라고 즉시성 차원에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 문제를 제가 제시하는 이 남교사 할당제라는 방안으로 실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문제를 초래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지속성 차원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새 개념들 배우고 있었어요. 잘 기억해 둡니다. 자, 그 다음 해결 방안 쟁점도 있습니다. 자, 해결 방안 쟁점에는 실행 가능성과 해결성 차원이 있는데요. 자, 실행 가능성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지금 제시하는 남교사 할당제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굉장히 자원이나 사회적인 인식이 좋아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실행 가능성 차원의 해결 방안 쟁점입니다. 다음으로 해결성 차원의 해결 방안 쟁점은요. 대안을 만약에 수용했어요. 내가 지금 제시하는 남교사 할당제를 수용했을 경우 이런 점이 좋아져요. 이것을 시각화하여 표현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게 해결성 차원이에요. 자, 경우에 따라서 남교사 할당제를 실시하지 않으면 계속 여자 교사만 있을 거고 그러면 이런 활동에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라고 대안을 수용하지 않았을 경우 초래될 문제점을 언급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 우리 이거 뭐예요? 내가 제시하는 주장만 명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 대안을 수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부작용 이런 것들 설명하는 전략 뭡니까? 5글자. 뭡니까? 기억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네요. 경우에 따라서 대안을 수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문제점 제시할 때 양면 메시지 전략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 이거 배웠던 내용들. 자, 그런데 양면 메시지 전략은 어떨 때 쓰면 효과적이냐면 우리 기억 떠올려야 돼요. 사전 지식, 배경 지식이 좀 높은 사람한테 해야 설득력이 높아진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대 측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사전 지식이 굉장히 많이 형성되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면 메시지 전략 이렇게 언급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효과적이에요. 자, 마지막이에요. 우리 지금 문제 정의, 문제 제기, 해결 방안 쟁점까지 했고요. 마지막입니다. 이익, 비용 쟁점. 얘들아, 이거 전부 다 어떤 단계에서 한다고요? 첫 번째 입론 단계에서 다 증명해야 돼요. 입증 책임의 원리에 의해서. 자, 이익, 비용 쟁점은 이겁니다. 지금 제가 제시하는 남교사 할당제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정성 측면에서. 임용의 공정성 측면에서 그럴 수 있지만 이런 이익이 더 있기 때문에 부작용보다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제가 제시한 대안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라고 설득하는 게 이익 비용 쟁점입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 남교사 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논제를 예로 들어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자, 이해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세 번째 봅니다.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었냐면 까먹으면 안 돼요. 뭐 하고 있었냐면 논제를 진술할 때 또는 논제를 표현할 때 이런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해서 첫 번째 입장 구분하자, 두 번째 현재 상태 바꾸는 쪽으로 정의하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어느 한편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감정적 표현이 담기면 안 됩니다. 자, 이건 너무 당연해요. 정서적인 가치 판단을 좀 최소화해야 돼요. 그래서 중립적인 단어를 선택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예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적절치 않은 건 맞습니다만 책에서 다루고 있는 예시라서 가져왔습니다. 자, 볼게요. 백해무익한 흡연, 담뱃값 인상해야 한다라는 논제. 적절할까요? 적절하지 않겠죠. 왜? 어떤 감정적 표현이 담기고 있습니까? 여기 보이네요. 백해무익한 흡연. 이런 부분 빼야겠죠. 그냥 담뱃값이 지금 인상되지 않은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더 인상시키자라는 의견을 설득하려면 그냥 담뱃값을 인상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오늘 이렇게 좀 이론적인 부분 많이 했어요. 새로운 개념들, 새로운 지식들 좀 배웠습니다. 토론 어렵지 않고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 만났을 때 토론 본문 할 건데 최대한 재밌는 지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식을 써먹을 수 있는 지문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요. 여러분 힘내서 오늘 마무리하고 카톡방에 올려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수고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얼굴을 보도록 할게요.